일단 저는 중요한 화두를 좀 이재명 대통령이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당론입니다. 네. 여당, 야당 뭐 이런데 그래서 한자로도 막 썼어요. 여자는 더불어 여자니까 운동장 넓게 써야 되고 뭐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야당은 들에서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정당론, 박진영 최고의 전문가가 생각하는 정당론 이런 거 듣고 싶습니다. 정당이란 뭡니까? 우문인데. 네. 아니 뭐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네. 그냥 정치학 개론 수준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정당 부분이죠. 전체를 지향하는 부분이다. 네네. 전체는 뭐냐? 국민, 국가 전체를 지향하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즉 자기 지지층이 분명한데 이 지지층을 모으고 훈련시켜서 정치 결사체를 만드는 이유는 전체를 책임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전체와 부분의 관계 설정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 활동할 때 늘 고민하는 게 당심과 전체 민심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이른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죠. 그러면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민심의 바로미터는 딴지일보 게시판이다. 네. 그것만 보면 다 세상이 보인다라는 거는 그럼 뭐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다고. 당심에만 치우친 거잖아요. 네네. 당심도 일부 당심. 네네. 네. 민심과는 괴리가 있는 네네.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네. 이념적 아이덴티티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략적 아이덴티티도 필요한 겁니다. 나는 진보 개혁이지만 네. 우리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중도 실용 우파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다라는 전략적 정체성까지도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서생적 뭐 이런 거하고 상인적 다 연결됩니다. 네. 이상주의, 현실주의 이 두 가지로 다 연결되는 거죠.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그런 얘기 한 육성도 막 생각나는데 네. 대중보다 다만 반보만 앞으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안 오시면 좀 기다려가기도 해야 된다. 네. 운동은 혼자 깃발 들고 나가는 건데 운동하고 네. 정치는 다르다. 네.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당원 뒤를 따라가잖아요. 댓글 뒤를 따라가는 정치 아닙니까? 댓글 뒤. 우리 정치 수준이. 근데 말로는 김대중 동면해요. 말이군요, 그냥 구호. 말이죠. 정당을 하는 이유는 이제 권력 획득이라는 게 형식적인 목표고 네네. 내용적인 부분은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치와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라는 것은 경제 체제와 사회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어떻게 배분할 그렇죠. 거냐. 그 두 가지입니다. 네. 네. 그 부분을 가지고 권력 구조를 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없죠. 네. 그냥 국가 운영의 일부 기관인 사법부 또는 검찰 같은 징벌적 체계, 네. 형사법률 체계의 일부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보안수사권이 뭐 그리 중요해? 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검찰개혁 NGO에서 저만큼 한 사람이 없을 텐데도 저도 뜨악해요. 그게 국면들 보면. 대한민국 국정의 1%도 안 될걸요? 1% 안 되죠. 네. 물론 그것 때문에 조국 사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난도질 당한 건 끔찍한 일이지만 사실 지금 화급한 문제가 되게 많죠. 그렇죠. 부문이죠, 부문. 네. 부문인데 어느 정도 크기냐, 뭐 이건 따져봐야 되지만 이게 전부일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메인 슬로건이 되고 참 답답하네요. 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우리 비슷한 일을 다 네. 겪어봤어요. 네. 그때도 이제 있었던 게 이라크 파병 문제라든가 FTA 문제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4대 입법도 예,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4대 입법도 생각해보면 국가보안법 문제. 네.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입니다. 네. 폐지론자입니다만은 이미 그 당시 사문화되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7조 논쟁도 있었습니다. 고무 찬양만이라도 없애자. 네네네. 빼지 말고 네네네. 아주 대표적으로 적용례가 많은 네네. 독소 조항만 빼놓고 네네. 폐지는 너무 이념적으로 가니까 네네. 이런 건데 이런 공간은 없었어요. 그런 목소리는 힘을 못 가졌어요. 그럼 뭐 지금 생각하니까 윤석열 일파라든가 이 부정선거 체제 부정론자들 생각하니까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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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의 지식인들 특히 이제 진보라고 자처하는 분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법률 제도 시스템이라는 이 구성주의가 막 들어차 있어요. 네네네. 뭐든지 법률로서 해결해야 되고 제도를 만들어서 그 해결을 봐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율적인 인간의 활동이거든요. 그렇죠. 뒤바꿔 버려 그걸. 네. 쉽게 말하면 보안수사권 없애고 검찰도 없앴다고 칩시다. 네. 근데 그게 역풍이 불어서 정권 뺏겼다고 칩시다. 다시 만들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럼요. 네. 그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늘 눈 부릅뜨고 국민들의 민심 속에서 다수파가 되지 않으면은 방어도 못하고 더 발전은 아예 더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문재인 정부 때 개혁 뭐 어설프게라도 했는데 다 검수완박 뒤돌아가 버리잖아요. 한동훈은 시행령 가지고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다 되돌아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4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선거에서 이기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당내에서 보이는 모습은 선거에서 이기는 모습은 아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 20, 30%는 야, 이 정도 개혁도 못할 거면 정권 왜 잡느냐 이런 이야기 나거든요. 네네. 그거 조용히 두면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 무대 위에 이슈를 올리지 마세요. 네네. 네. 제발 좀 부탁입니다. 맞아요. 실질적인 개혁이 중요하죠. 소문난 네. 잔치인데 먹을 게 없으면 네. 네, 사람들은 짜증내고 또 응징도 하죠, 심지어. 역설적이게도 네. 보안수사권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이슈화 시키지 않으면 쉽게 없앨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야당과 여당은 다르죠. 다르죠, 네. 다르다는 건 집권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만이 아니라 네네. 역할도 다르다는 거죠. 뭐 이제 여야의 구별이라는 것은 한자어고 이제 그게 일본에서 생긴 말입니다. 네네. 그리고 원래 여당은 룰링 파티 또는 네. 거버넌스 파티, 네네. 야당은 아포지션 파티, 어게인스트 파티, 네네. 뭐 이게 반대란 뜻이에요. 네, 그렇죠. 야당은 반대하는 당이다. 예, 여기는 책임지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죠. 이렇게. 룰링, 네. 거버넌스 이게 다 네네. 책임, 지배, 통치 네, 이런 개념이었으니까 이제 국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게인스트는 부분이 돼가지고 네. 아포지션도 반대 입장이 돼가지고 저항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의 성격이 더 강하고 네. 여당은 전체 성격이 더 강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그럼 거죠. 일단 말로는 여당은 어때야 된다, 야당은 어때야 된다는 건 일단 용어, 개념으로는 정리가 다 됐네요. 정리가 돼 있죠. 네. 네, 야당은 구호 외치고 네. 잠실에 가서 막 선동하고 네. 장동혁처럼 메가폰 잡고 이러기도 하는 거다. 네. 근데 여당은 아니다. 네. 여당은 책임져야 된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정당론은 그냥 원론적인 교양 수업할 때 원론적인 보면 이야기. 100점 만점에 100점이잖아요. 수. 그런 사실 있잖아요. 네. 이 정통의 입장에서 보면은 늘 여소야대가 돼야 돼요. 네. 그 견제와 균형이 잘 맞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통령은 늘 국회와 타협해야 돼요. 네. 이게 사실은 대통령제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렇죠. 미국은 그래서 막 중간 선거도 넣고. 예, 중간 선거도 넣고 4년 늘 내내. 심판받으려고 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의 저급화 현상이다. 정치 저급화. 네. 네. 저급화되니까 싸워야 될 것과 합의하고 타협해야 될 것에 대한 구별이 없어요. 정치의 가장 두 가지 흔한 방식이 투쟁과 통합이라고 하거든요. 투쟁 쳐서 이제 개혁이라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만은 일단 상대방하고 한번 부딪혀 봐야 돼요. 무엇이 다른지 네. 싸워보는 거예요. 그럼 다름이 분명해져요. 네. 거기서 타협할 수 있는 것과 타협 못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럼 걸려서 통합하기도 하고 또 끝까지 투쟁하기도 하고. 그리고 타협할 수 있는 것만 타협하는 것도 그게 되게 기술입니다. 중요하잖아요. 그게 네. 진보하는 거예요. 이른바 네. 변칙법, 즉 정반합 네,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렇게 만들어가는 기술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뭘 타협해야 될지, 뭘 막아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확대 재정 이런 거 불만 터뜨려도 돼요. 네네. 불만 터뜨려도 네. 되는 겁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 초과 세수가 있다고 막 돈 쓰면 안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 건전 네. 재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비 늘려라. 뭐 이런 네, 이야기 네. 해도 되는 거예요. 이미 많이 쓰고 있지만, 많이 쓰고 있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뭐 네, 할 수 있죠. 뭐 그런 이야기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부정선거론처럼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쪽에 발을 담그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선관위는 여야를 벗어나고 행정부를 벗어나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여기에 여야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이른바
여당을 공격한다거나 집권 정부를 공격하는 건 적절치 않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